안녕하세요. 지존커피입니다. 오늘은 콜드브루를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콜드브루 요새 많이 마시잖아요. 야쿠르트에서 하고 나서부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음료가 됐는데, 콜드브루라는 말이 이제는 좀 생소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많이 생소하게 느껴졌죠.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랑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커피를 하던 사람이나 커피를 드시던 분들이나 대부분이 더치커피라는 말로 먼저 이 음료를 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콜드브루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더치커피는 일본식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더치가 네덜란드인의 네덜란드의라는 약간 형용사의 의미가 있고, 인색한 옹졸한이라는 좀 숨은 의미까지 있어서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커피 용어를 그대로 들여와서 쓴 거고, 더치커피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런 일본에서 만드는 방식의 더치커피 방식의 커피를 콜드브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굳이 좀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지는 더치커피는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커피죠. 약간 호리병 느낌의 과학 도구 같은 거에다가 원두를 넣고 물을 떨어뜨려서 만드는 방식의 커피였는데, 그 커피는 점적식 커피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점적식 콜드브루 방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콜드브루 방식은 침출식 콜드브루 방식인데, 서구권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한 점적식도 서구권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지만 침출식 방식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나 일반 대형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서도 이런 침출식 콜드브루를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고 있어요. 먼저 콜드브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로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커피에 비해서 오일 성분이 적게 나옵니다. 이 속을 자극하는 지방산이나 관련 오일 성분들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를 마시는 거에 비해서 기름 성분이, 속을 자극하는 오일 성분이 적어요. 그런 장점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담글 때는 상당히 진한 농도로 담그기 때문에 일반 아메리카노와 비교해서는 농도가 진하지만 마찬가지로 희석을 해서 마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농도의 편차는 크지 않을 거다. 희석을 하면 비슷하게 희석을 해서 마실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콜드브루를 만들 때 사용할 좀 재료를 소개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 원두. 저희 커넥츠 커피에서 판매하고 있고 메인 블렌딩으로 사용 중인 발렌타인 블렌드를 사용할 거고요. 인도네시아랑 코스타리카가 같이 섞여 있어서 되게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의 콜드브루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원두를 담고 이제 물을 부어줄 피처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2리터 정도 되는 피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울도 있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필터예요. 얘는 종이 필터고, 토디라는 해외 콜드브루 전문 회사에서 만든 식품용 종이 필터인데요. 콜드브루를 우리가 침출식으로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분쇄 원두와 물을 분리하는 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터를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다시백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종이 필터가 조금 더 확실하게 걸러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원두를 분쇄해서 여기다 물을 붓고 그냥 우려낼 거예요. 냉장 상태에서 16시간. 근데 원두의 사용량과 물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원두 1g당 물 5ml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두를 200g을 쓸 건데, 그러면 물은 1리터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두를 분쇄해 올게요.
제가 원두를 분쇄해 왔고요. 분쇄 입자는 대략 핸드드립 분쇄 입자보다 조금 더 가늘게 했습니다. 좀 진하게 우려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드립 분쇄보다는 가늘게 했고요. 분쇄 원두를 피처에다 다 담아주세요. 그리고 물 1리터를 부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이제 1리터를 그냥 부어주세요. 지금 원두 200g이랑 물 1리터가 들어서 총 1200g이 됐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은 잘 저어주는 거예요. 원두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끔 휘저어서 저어주세요. 완벽하게 모든 원두가 흠뻑 적셔진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처럼 완전히 적셔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완전히 원두랑 물이 섞인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밀봉을 하고 냉장고에서 적게는 14시간, 많게는 18시간 정도를 우려낼 겁니다. 이 찬물에서 천천히 우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냉장고에서 우려내는 이유는 위생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상온에서 자칫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위생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대장균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장 상태에서 장시간 추출하는 걸 권장하고요. 냉장고로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시간이 지난 후에 콜드브루를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걸러낸 콜드브루를 받아줄 피처를 준비해 주시고 종이 필터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16시간이 지난 우리 콜드브루 원액을 부어줄 거예요. 부어주기 전에 한 번 더 살짝 저어서, 자, 부어주겠습니다. 이제 종이 필터를 잘 감싸서 빼주고 천천히 짜주시는 거예요. 이 종이 필터이기 때문에 자칫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집에 조금 큰 깔때기가 있다면 깔때기 위에 올려놓고 그냥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깔때기나 뭐 채반 이런 거에. 그러면 살살 짜주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짜주시고요. 이제 콜드브루를 다 짜서 제가 원액을 준비했습니다. 이 원액은 대략 한 700g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원두가 머금는 물량이 있어서 우리가 물에 1리터 넣어도 다 1리터가 나오는 건 아니고 한 30% 정도는 소실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해서 콜드브루 커피와 콜드브루 라떼를 한번 만들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콜드브루만 먼저 만들어 보면 물을 150 부어주시고 얼음을 가득 넣어주세요. 콜드브루 원액 100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콜드브루 라떼는 콜드브루를 먼저 100을 넣어주시고요. 얼음을 가득 넣어주시고 우유를 150 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만든 콜드브루 원액으로 일반 콜드브루 커피와 콜드브루 라떼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되게 초콜릿 같은 풍미가 느껴지면서 우리가 흔히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맛이 느껴지고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콜드브루는 정말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예요. 그리고 콜드브루 라떼도 마셔볼게요. 이게 조금만 더 달면 우리 예전에 세모 비닐팩에 나오던 그런 커피 우유 같은 맛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라떼만큼 엄청 고소하다거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우유 양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콜드브루 양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럽게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라떼입니다. 초콜릿 느낌, 마찬가지로 초콜릿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자, 이렇게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콜드브루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대용량으로 카페에서 한 번에 뭐 7리터씩
혹은 10리터씩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이 벌크 용량 통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존커피 콜드브루 만드는 방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커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I think I'm in love. I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o me. Like an angel in flight, she